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전자공학과 송성혁입니다. 저희 유연혁신 AI 로봇 연구실 Adaptive and Innovative AI Robotics Lab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실 소개에 앞서서 요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로봇 작업들이 사람의 동작을 모사하고 사람의 그런 작업 같은 것들을 모사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지금 매니팩처링 공정들에서 사람이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로봇이 대신 구현해 주겠거니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안 되는 공정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 플렉서블 PCB 혹은 이제 제품을 굉장히 복잡한 조립을 필요로 한다거나 혹은 별량 생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결국 도입을 하려고 전 세계가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적용하기 어렵고 혹은 기존 로봇 기술로도 구현이 안 됐던 이유는 이런 여기서 보시는 예측 불가능성 혹은 굉장히 정교한 동작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이제 제어 알고리즘 혹은 센서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제 성능이 좋은 액추에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연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지금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론은 여기 나온 것처럼 Highly Adaptable System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Highly Adaptable Structure 혹은 Highly Adaptable System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저희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강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육 같은 유연체들이 유연체들과 리지드 파트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에서도 최소한의 제어와 최소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강아지의 이런 유연한 구조체의 특징들 덕분에 굉장히 쉽게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Highly Adaptive Structure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로봇을 구현해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희의 그 연구 목표는 Highly Adaptive Robot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Accurate Operation과 Unpredictable Environment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도 구현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 그리고 최고 성능의 로봇을 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는 그리퍼하고, 최근에도 이제 하고 있는 휠 연구, 이동체 연구,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집게형 타입, 임팩티브 타입 그리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게형 타입 그리퍼를 이제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퍼, 즉 물건을 조작하기 위한 그리퍼들은 뭔가 이제 물체를 잡기 위해서 끝에 있는 툴을 교체하거나 혹은 정해져 있는 물체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그리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집게형 타입 그리퍼를 토대로 개발을 처음에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마찰로 잡는 프릭션 그립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평한 면인데 오물을 잡는 힘에 따라서 파지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파손되기 쉬운 물체는 구현하기가 파지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똑같은 집게형 그리퍼인데 이 물체의 형상하고 팁 모양을 똑같이 구성한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잘 잡지만 이 저희가
파지하려고 하는 물체의 종류가 바뀌면 파지를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프릭션 그립하고 인컴프레션 그립의 장점만을 어떻게 결합할까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잡았을 때 굉장히 말랑하면서 이렇게 막 잡는데, 잡고 난 다음에는 이 모양하고 똑같이 바뀌는 형태의 그리퍼를 구현했습니다. 그 결과 이게 잡으면 처음엔 두부 정도 강성이기 때문에 잡고 난 다음에는 이 모양대로 변형이 됐다가, 예를 들어 닭을 잡았을 때는 닭 모양대로 변형됐다가 이 모양 그대로 딱딱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닭을 잡았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놓치지 않고 이송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바닥에는 밤 대추 마늘도 이렇게 한 번에 파지해서 옮길 수가 있죠. 그리고 페트병의 물도 이제 페트병이 찌그러지지 않게, 왜냐하면 이제 잡을 때 굉장히 작은 힘으로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을 따르는 작업 같은 것들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불을 켜듯이 이제 굉장히 기존의 로봇 핸드나 그리퍼로는 구현이 어려운 작업들까지도 굉장히 쉽게 구현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레몬 칵테일을 만드는 작업 같은 것들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플레이백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잡을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독창적인 솔루션 때문에 저희가 이제 AI를 붙여서 이런 작업 시나리오를 구축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몬도 굉장히 잘 잡지 않으면 이렇게 착즙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착즙하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고 있고, 보신 것처럼 레몬 속이 파여 있는데도 잘 잡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두부 정도 강성이지만 잡은 다음엔 딱딱하게 바뀌어서 네, 굉장히 파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서빙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니버셜 석션 타입 그리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은 이제 집게형 그리퍼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퍼의 양쪽으로 힘을 가해서 파지를 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빈 안에 적층되어 있는 물체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면적만 가지고 파지할 수 있는 석션 그리퍼가 장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석션 그리퍼가 조금의 단차가 있거나 혹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새어 들어와서 파지를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새로운 형태의 그리퍼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당연히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개발된 바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한 형태만 끼워 잡을 수 있는 형태라서 이 그리퍼보다 큰 물체는 잡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지금 흡착형 그리퍼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복합 작업을 구현한 사례는 현재까지 이제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어 다리를 이렇게 모서한 그리퍼를 구현을 해서, 문어가 이제 물체를 한번 감아지고 세부적인 형상에 이제 딱 적응해서 흡착하는 것처럼, 저희도 물체를 감아지고 세부적인 형상에 흡착할 수 있는 문어 다리를 모사한 그리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볼록한 물체죠. 왼쪽에 있는 이 두 그리퍼는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 비정형 물체를 가장 잘 잡는다고 이제 알려진 슈말츠 석션 그리퍼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리퍼는 이제 이렇게 감싸지듯이 파지를 할 수 있는데, 왼쪽 그리퍼는 이제 그리퍼가 이제 파지를 구현을 하기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오목한 물체인데, 왼쪽 것처럼 기존의 그리퍼들은 이게 표면이 인장되지 못해서 이제 흡착이라든지 네, 그런 그 파지 동작을 구현할 수 없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밀착이 완벽하게 되면서 오목한 물체도 파지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그냥 물체를 집어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네, 멀티탭에서 플러그를 잡아서 뽑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허공에서 이렇게 휘두른 다음에 그대로 꽂아 넣는 작업들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망치를 잡아서, 보통은 이제 망치를 네, 잡아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망치를 잡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못을 연속적으로
타격하면서 박아 넣는 작업들도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그 망치질 하는 과정에서도 망치를 놓치지 않고 못이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확축되지 않는 냉전 물체를 박스 안에 넣고 박스 안에 넣은 상태로 박스 안에 넣은 상태로 진스팅을 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미리 합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비정확한 형태의 위치의 정보만 가지고도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포지션 각도가 대략적인 물체의 센터 위치만 알고 있어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동작만으로도 이런 굉장히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비슷한 동작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아침 만드는 작업을 구현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병도 놓고 그리고 손잡이를 잡고 시리얼 디스펜서도 돌려서 시리얼도 하고 그리고 컵 손잡이도 잡아서 놓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백이지만 이 작업들을 저희가 어쨌든 이런 독특한 그리퍼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AI의 상황 인식 같은 롱 호라이즌 태스크를 구현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붙여서 현재 전 세계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그런 훨씬 더 복잡하고 연속적인 작업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끓는 물도 잡아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호떡도 넣고 기존에는 이런 작업들을 핸드로 매니퓨레이션 하는 걸 구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저희는 대충 해서 잡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작업들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핀칭, 석션, 퓨전 그리퍼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바늘이랑 스펀지, 천 이렇게 공기가 통과하는 것들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까지 다 잡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이제 코끼리 코 끝을 모사한 그리퍼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은 물체는 오므려서 바나나 같은 걸 잡고 큰 물체는 석션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코끼리 코 끝의 동작을 모사해서 이렇게 감자칩도 코끼리 코만큼 잘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 손은 할 수 없지만 흡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므려서 모서리를 든다거나 혹은 한방침, 사람 손으로 잡기 힘든 한방침도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고 자 같은 경우도 사람 손끝으로도 잡기 어려운 자도 플립오버에서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서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작업들은 기존의 그리퍼로는 하나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의 그리퍼로 그리고 그냥 잡아서 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핀도 내 모서리에 잘 꽂아 넣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물체는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전선도 이렇게 잡아서 끌어올려서 거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물체 벌브 같은 경우는 잡아서 돌려서 꽂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작업 지능이 결합이 된 경우에는 훨씬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을 칠 건데 이런 식으로 초에 불을 켜는 작업까지도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휠인데, 그러니까 강성이 바뀌는 휠. 아까의 연속
이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게 할 어댑터블한 시스템인 경우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예시로 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휠은 사실 굉장히 저희 많이 쓰이고 있는데 휠의 문제는 장애물을 잘 못 넘는다는 거죠. 평지에서는 굉장히 잘 다닐 수 있지만 휠이 조금만 작아져도 장애물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휠이 평지에서는 동그랗고 장애물을 넘어갈 때만 말랑하게 바뀌도록 구현을 해봤고요.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액체의 표면장력 원리를 사용해서 표면장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휠이 반영이 쉽게 강성이 낮아져서 변형이 되도록 메커니즘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휠이 보면은 평지에선 동그랗고 강성을 유지하는데 단지 이 휠이 강성을 약하게만 해주고 여기서 지금 전진하는 방향을 모터를 구동해주고 그리고 지금 장력 여기 강성을 바꿔주는 메커니즘에만 모터로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높이 방향 그리고 전진 방향은 액추에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무브와 레일로만 구동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휠이 강성만 바꿔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물을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별한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메커니즘 없이도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래서 포휠로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접근하기 전에 동그랗게 유지하다가 네, 장애물을 만나면 굉장히 비정형인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감도가 이제 말랑하게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비정형도 굉장히 넓은 접촉 면적을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처음에는 평지에서 동그랗다가 휠이 말랑하게 되면은 휠 반경이 1.3배 되는 장애물도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휠을 말랑하게만 해주면 휠이 반경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물도 올라가고 장애물 등반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바꿔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어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도 구현할 수 있는데 네, 계단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등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지는 동그랗고 계단 올라갈 때는 말랑하게 바뀌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계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진행을 한 바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잔도 넘어갈 수 있고 장애물도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평지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지나가다가 저희가 원할 때는 강성을 낮춰서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계단 같은 것도 쉽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앞서 보신 저 휠은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2024년도 8월에 표지 논문으로 네,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뉴스로도 소개가 된 바 있고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10대 기계기술 혹은 신진학술상, 10대 연구성과 등 많은 곳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통해서 기존의 로봇 기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여기에 보시는 이런 Highly Adaptable System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 성능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신 분들은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셔도 되고 아니 밑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로봇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